오늘날의 작업 방식은 예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50년대 경주 자동차 정비 상황인데요. 각각의 작업자가 차례로 작업을 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의 정비 상황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짧아졌죠? 거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기업들도 기술 혁신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포춘 500대 기업 절반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새로운 기술 기반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죠. 고객 가치를 빠르고 개선된 형태로 전달해주는 문제는 이제 단순히 매출을 조금 더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빠르게 개선하고 가치 있는 고객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데브옵스 개념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어떤 사람은 직책이나 직무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서비스 자동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빠른 소스 배포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개발과 운영이 협업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다른데요. 그렇다면 과연 데브옵스란 무엇일까요? 데브옵스는 단절된 개발과 운영 간 프로세스를 심리스하게 연결하고 자동화 방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개발과 운영의 업무는 다른데 왜 통합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한 후 배포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서비스 출시 속도가 빠르고 업데이트 주기 또한 빈번해졌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의 업무 사이클을 자동화된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데브옵스의 핵심 요소에 대해 살펴볼까요? 데브옵스의 목표는 CAMS, 즉 컬처, 오토메이션, 메저, 쉐어, 이렇게 4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째, 컬처, 문화입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 두 팀의 경계를 허물고 협업 수준을 높여 품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와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데브옵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이 사일로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사일로란 곡식이나 사료를 저장해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로 각 사일로에는 동일한 내용물만 저장이 됩니다. 즉, 조직 내 다양한 부서들이 서로 다른 부서와 담을 쌓은 것처럼 교류하지 않고 자기 부서 내부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죠. 사일로 조직이 되면 협업도 문제지만 각 부서별 데이터들도 통합되지 않아서 회사 전체 데이터를 통합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데브옵스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개발, 운영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는 오토메이션,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수작업이 아닌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관리하고 서비스에 대한 품질 검사 및 모니터링과 운영도 자동화하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로 인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메저, 측정입니다.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측정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데브옵스 전반에 대한 측정 능력 및 방안이 중요하며 측정된 데이터는 투명하고 액세스 가능해야 하며 시각화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쉐어, 공유입니다. 데브옵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 전반에 걸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통된 도구를 활용하여 중복된 작업을 없애고 참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서비스 구조가 복잡하여 개별 팀이나 개인이 진행한 작업을 공유하지 않으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또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장애가 발생해도 원인 분석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발과 운영을 하면서 얻는 노하우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줄이고 조직 전체의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브옵스를 하면서 대시보드, 슬랙 메신저나 티켓팅 시스템, 사내 위키 등을 활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데브옵스 4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핵심 요소들이 표현된 것이 바로 CI, CD 및 대시보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CD란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고객에게 보다 짧은 주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CI는 지속적인 통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의 경우 개발자 한 명이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명의 개발자가 각각 맡은 기능을 개발하면 이 개발된 소스 코드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이때는 단순히 파일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능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개발한 부분과 중복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합하는데요. 큰 프로젝트나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커미터, 즉 코드 통합 관리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합쳐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 사이, 개발자와 커미터 사이에서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합쳐진 소스는 저장소인 소스 저장소에 저장되고 이후 빌드 과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패키지 형태로 만들고 이 실행 파일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통합을 하게 되면 버그를 신속하게 찾아 해결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검증 및 릴리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CD, 즉 지속적 배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 배포는 실행 파일들을 실제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고 운영 및 모니터링하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데요. 이 과정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현되면 개발자는 언제나 즉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CI/CD는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고객에게 보다 짧은 주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는 방법이며, 대표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CI/CD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개발을 위한 Git, 이클립스, 빌드를 위한 마벤이나 엔트, 소스 코드 배포를 위한 젠킨스, 인프라 배포를 위한 앤서블과 테라폼,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나기오스, 스플렁크와 로그 관리를 위한 엘라스틱 서치 등이 있습니다. 앞서서 데브옵스를 통해 조직의 사일로화를 없애고 협업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팀 간에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협업 툴과 프로젝트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대시보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전체 개발 단계를 정하는 것은 물론 개발해야 하는 기능의 마감 날짜, 개발 담당자, 주요 업데이트 및 문제점 등 개발 관련 핵심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대시보드를 보면서 회의를 하여 개발이 지체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리소스들은 없는지 소통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발 운영팀을 넘어 마케팅, 영업팀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와 운영, 마케팅, 영업 등 다른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조직의 모든 부분에서 목표와 프로젝트에 좀 더 빠르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죠. 자, 그럼 이러한 데브옵스를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만한 글로벌 선진 기업을 보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데브옵스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서 새벽에 정기 점검하는 상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본 적 없으실 텐데요. 이러한 글로벌 리딩 IT 기업들은 데브옵스를 적용해 제품 출시 및 업데이트를 서비스 중단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찍이 클라우드를 개발하면서 아마존.com 서비스 구조를 기존의 모놀리틱 서비스에서 데브옵스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였으며, 데브옵스 조직은 피자 2판을 먹는데 알맞은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조직으로 만들어서 관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존은 2014년 기준 연간 6천만 번의 배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배포를 한 것이죠.
SDS는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표준 데브옵스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고객 VOC를 이 3선으로 연계하고 애자일 기반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개발자들이 웹, 로컬 IDE로 협업하여 코딩하고 코드 리뷰를 실시합니다. 통합 빌드를 수행하면서 코드 품질과 보안성을 점검하고 자동화 테스트도 진행됩니다. 검증을 마치면 릴리즈 워크플로우에 의해 파스 또는 이와스 환경으로 배포되고 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모든 운영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되어 관리됩니다. 이때 각 모니터링 환경에서 수집된 운영 데이터들은 가시화되어 측정됩니다. SDS의 표준 데브옵스 체계는 개발, 운영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자체적인 데브옵스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개발 환경을 빠르고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 SDS의 사례도 살펴볼까요? 삼성의 인트라넷인 녹스 포털은 97개국에서 사용하고 44만 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삼성의 가장 큰 시스템입니다. 데브옵스를 적용하기 전에는 버그 픽스나 신규 기능을 추가할 때 일정 시간 시스템을 중단해야 했고 수작업으로 반영해야 했는데요. 데브옵스의 적용 후에는 배포 시간은 4시간에서 20초로 줄었으며 고객 요구사항 반영 주기도 절반으로 단축되어 시스템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객 응대와 가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데브옵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클라우드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